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에서 서비스에 쓰이는 공통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조니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앵귤러 디펜던시 인젝션, 그게 왜 필요한가요? 인데요. 먼저 앵귤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앵귤러 내부의 디펜던시 인젝션과 인젝터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실무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는 구글에서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한 웹 프레임워크이고요. 2014년 이 버전을 시작으로 현재 13 버전 릴리즈를 앞두고 있어요. 특장점으로는 라우터, 프로그레시브 웹앱, 폼 등 SPA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모듈을 퍼스트 파티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존점 JS를 활용한 자동 변경 감지,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이 있어요. 설명에 앞서 앵귤러 외 다른 용어나 개념들은 시간상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프로덕트 서비스가 생성자에서 의존 모듈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프로덕트 서비스만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HTTP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서버 환경이라면 HTTP 요청을 보내는 방법이 브라우저랑 다른데 바꾸기가 어렵겠죠. 디펜던시 인젝션은 특정 클래스가 의존하는 모듈을 내부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외부 소스로부터 전달받는 디자인 패턴인데요. 테스트하기 편해지고 환경별로 모듈을 변경하는 것도 쉽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코드들이 쉽게 일부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프로덕트 서비스에서는 컨트롤러가 넣어주는 인스턴스를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앵귤러에는 자체적인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이 있는데요. 먼저 앵귤러 앱을 구성하는 기본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디펜던시 인젝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서비스는 컴포넌트를 포함한 여러 모듈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들이나 비즈니스 로직을 담는 모듈인데요. 예제에서는 인증 메서드, 인증 여부 메서드를 구현을 하고 있죠. 컴포넌트는 화면을 그리고 이벤트를 받고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는 UI를 그려내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고요. 하이라이트된 라인을 보시면 이 컴포넌트가 아까 만든 서비스를 이렇게 주입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NG 모듈은 컴포넌트와 서비스들을 모으는 일종의 모듈 그룹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을 임포트하는 것처럼 앵귤러는 이 모듈 단위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만든 컴포넌트와 서비스를 추가해주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들을 앱 모듈에 꽂으면 그때부터 컴포넌트와 서비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도메인별로 서비스와 컴포넌트를 묶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상품이면 상품 목록, 상품 상세 컴포넌트, 상품 API 서비스를 하나의 NG 모듈로 만드는 식인 거죠. 다음으로는 앵귤러의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NG 모듈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컴포넌트들이 서비스를 각각 주입받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유하는 데이터와 공통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번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런 인스턴스 생성 관련 처리는 앵귤러가 해주는데요. 저흰 그냥 이렇게 코드만 작성하면 돼요. 먼저 서비스 클래스에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고요. 포함될 NG 모듈의 프로바이더스에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도 클래스의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포함될 NG 모듈의 디클레레이션스에 등록을 해주면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더라도 앵귤러의 DI 컨트롤러가 어스 서비스를 하나만 만들고 재사용해서 주입을 해줘요. 간단하죠? 그런데 앵귤러는 컴포넌트가 생성자에서 특정 서비스를 인자로 요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데코레이터에 있습니다. 여기에 로그 함수와 유저 클래스가 있는데요. 유저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name이라는 문자를 인자로 받고 있죠. 그리고 로그라는 함수를 데코레이터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코드를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로 트랜스파일하면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이 되는데요. 하이라이트된 라인을 보시면 언더바 메타데이터라는 함수를 디자인 파람 타입스 그리고 인자의 타입 함수와 함께 호출하고 있죠. 방금 유저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인자로 name이라는 문자열 타입의 인자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과 매치가 되죠.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가 사용된 모든 클래스마다 함수가 호출돼서 인자 정보가 수집이 되고요.
런타임에 reflect의 get metadata 함수를 실행하면 클래스의 인자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앵귤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앵귤러의 디펜던시 인젝션 사용법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살짝 복잡해지는데요. 하지만 알고 나면 매우 유용한 인젝터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은 저희 백오피스 웹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의 ng 모듈 유전성 그래프인데요. ng 모듈이 컴포넌트와 서비스를 묶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사실 하나의 앵귤러 앱은 여러 ng 모듈들의 계층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설명을 위해서 이 그림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앵귤러의 인젝터 계층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계층 설명이 끝나는데요. 정확히는 이 그림은 모듈 인젝터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앵귤러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인젝터 계층이 존재하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오더 모듈을 제거하고요. C4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C 컴포넌트가 루트 컴포넌트로 렌더링이 되고요. 그 밑에 C4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죠. 이렇게 보면 화면에 렌더링되는 돔 엘리먼트도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앵귤러는 이 돔 구조에 매칭되는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앵귤러의 인젝터 계층은 모듈 인젝터 계층과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야기하는데 인젝터 계층을 설명하는 걸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입할 인스턴스를 찾을 때 인젝터 계층을 탐색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을 위해서 서비스와 컴포넌트의 주입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모두 인스턴스를 주입을 받거나 주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ng 모듈과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는 주입할 인스턴스를 모듈 인젝터 계층부터 탐색하고요. 그 외에 우측에 있는 컴포넌트와 디렉티브는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부터 탐색하고 못 찾으면 이어서 모듈 인젝터 계층을 탐색하게 돼요. 먼저 좌측의 ng 모듈과 인젝터블의 탐색 과정을 볼게요. 아까 그립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서비스 S2가 S를 주입받는다면 먼저 ng 모듈인 프로덕트 모듈 내에서 찾고요. 찾지 못하면 상위 계층인 M 모듈에서 찾게 되고 여기서 S의 인스턴스를 발견해서 주입을 해주는 거죠. 보시다시피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과는 관련이 없죠. ng 모듈도 데코레이터라서 서비스랑 똑같이 주입받는 게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프로덕트 모듈 내에서 먼저 찾고요. M 모듈에서 발견돼서 주입이 되겠죠. 이어서 컴포넌트와 디렉티브의 주입 탐색 과정도 볼게요. 그 전에 설명을 위해서 모듈 인젝터 계층 그림을 이렇게 줄이고요. C4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었을 때 돔의 구조를 이렇게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컴포넌트 C4가 서비스 S를 주입받는다면 탐색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C4 컴포넌트 자체의 엘리먼트 인젝터에서 찾고요. 다음 부모 컴포넌트 C의 엘리먼트 인젝터를 찾고요.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에서 못 찾았으니까 이어서 모듈 인젝터 계층을 탐색하는데요. 프로덕트 모듈의 인젝터에서 찾고 마지막으로 M 모듈의 인젝터까지 탐색해서 서비스 S를 찾게 되죠. 이제 디렉티브가 남았는데요. 디렉티브는 템플릿이 없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셀렉터에 매칭되는 모든 돔 엘리먼트에 달라붙어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에요. 디렉티브도 데코레이터라서 주입을 받거나 주입이 되는 게 가능한데요. 컴포넌트 C4에서 헬로우 디렉티브를 주입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C4의 엘리먼트 인젝트에서 찾고요. C로 가는 게 아니고 디렉티브가 있는 돔 엘리먼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찾고 주입이 되는 거죠. 디렉티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같은 뎁스 그리고 상위 뎁스의 디렉티브 인스턴스를 주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주입이 가능한 거죠. 정리하면 앱의 인젝터 계층은
서비스와 NG 모듈로 이뤄진 모듈 인젝터 계층,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현재 렌더링된 문서의 돔 구조와 연관된 컴포넌트와 디렉티브의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으로 나뉘고요. 만약에 패스가 변경이 돼서 C5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어야 한다면 NG 모듈 3번, 서비스 3번, 컴포넌트 5번의 의존 모듈들이 주입이 되고 준비가 끝나면 화면이 렌더링이 되는 거죠. 트리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뎁스가 깊어지면 이렇게 많은 모듈들이 계층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인젝터는 리스트 형태로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어서 순회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앵귤러는 인스턴스 존재 유무를 확인할 때 블룸 필터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블룸 필터 알고리즘은 적은 메모리 사용량으로 대량의 데이터에서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률적으로 검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원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4에서 S2를 찾는다고 했을 때 C2의 배열을 직접 순회하는 게 아니고 필터만 엔드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겹치는 것이 없죠. 다음 M2의 필터와도 엔드 연산을 해보고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S2 인스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탐색할 대상이 많아도 빠르게 인스턴스를 찾아 주입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앵귤러의 인젝터 계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화면은 저희 커머스 서비스에 상품을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입력 폼도 많고 그만큼 각각의 유효성 검사 로직도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앵귤러 가이드대로라면 유효성 검사를 작성할 때 이렇게 각 인풋마다 에러 메시지 템플릿을 일일이 써줘야 되는데요. 화면의 모든 인풋에 이렇게 작성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이 될 거예요. 저 폼과 에러 템플릿을 컴포넌트화해서 재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인젝터 계층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폼 컨트롤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하고 있죠. 이 디렉티브에 폼 컨트롤 인스턴스를 넣어주면 앵귤러가 입력값에 따라서 스스로 상태와 뷰를 갱신을 해주는데요. 따라서 이 디렉티브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만 있다면 상태를 구독해서 에러 메시지를 밑에 동적으로 렌더링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앵귤러 소스를 보면 사실 저 폼 컨트롤 디렉티브도 그냥 저 어트리뷰트를 셀렉터로 사용하는 디렉티브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이 앵귤러가 만든 디렉티브의 인스턴스를 얻어와야 에러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셀렉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엘리먼트 인젝터에 앵귤러의 폼 컨트롤 디렉티브의 인스턴스와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든 my error 디렉티브의 인스턴스가 같이 있겠죠. 그 다음 my error 디렉티브에서 폼 컨트롤 디렉티브를 di 받으면 디렉티브 인스턴스를 주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디렉티브에서 폼 컨트롤 인스턴스의 상태를 구독하고요. 상태에 따라서 에러를 동적으로 렌더링하면 이렇게 폼 컨트롤 디렉티브 스스로 유효성 검사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만든 디렉티브를 NG 모듈로 그룹핑하고 사용을 원하는 모듈에서 임포트하면 위 코드는 앱 모듈이니까 앱 전체에 이 디렉티브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폼 컨트롤 디렉티브에 이 기능이 달라붙게 되고 따로 에러 메시지 템플릿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앵귤러에서는 특정 NG 모듈을 별도 라이브러리로 패키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원리로 만든 모듈을 프라이빗 npm에 올려서 서비스에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중에는 ngDit의 에러 테일러가 같은 원리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유효성 검사 에러 메시지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앵귤러 디펜던시 인젝션의 사용법과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인젝터 계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이 인젝터 계층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특히 엘리먼트 인젝터 계층은 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조금 복잡하지만 개념만 잘 익혀둔다면 예시로 들었던 유효성 검사 오류 출력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